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극극장입니다. 오늘은 제63문 선종청규의 제정자 백장회의 선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63문 백장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녀들이 작업자족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불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백장회 스님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스님의 선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탁발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맞은 이후로 당대 조사선 불교의 교단이 형성되면서 덕망이 있는 큰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행자가 운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문제는 작게는 500명, 많게는 한 1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선성이 한 곳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들의 의식주 문제와 경제생활을 어떻게 영위할까 하는 것이죠. 인도와 중국은 자연환경이 다르죠. 중국은 아주 산이 많죠. 한겨울에 아주 매섭습니다. 사철 더운 인도와는 다르죠.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에서 500명이나 1000명이 되는 스님네들이 탁발로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대개 중국의 스님들은 왕실이나 관청, 관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도들의 보시와 같은 재정적인 후원으로 사원의 경제가 해결되었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사설에서는 이제 정미업을 하거나 재분업을 하거나 두루공장을 하거나 혹은 기름을 짜거나 하는 독자적인 영업회계를 하기도 하고 금융사업, 즉 돈놀이도 좀 했죠. 그렇게 해서 살림을 꾸려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살림 꾸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방법이죠. 독립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하여 선불교는 유런에 붙어 있다가 독립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가들이나 정부 혹은 정치가들이나 신도들로부터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백장청규는 유론에서 선종을 독립시키면서 모든 대중이 의무적으로 생산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보청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청규에서 규정한 보청법은 개인적인 노동의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주주로부터 행자에 이르기까지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전 대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등하게 의무노동 법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나르고 장작을 운반하는 일상적인 잡무를 넘어선 것이죠. 선종교단 수행성들의 작업자족을 위한 의식주, 경제생활을 지향하는 공동근로활동입니다. 같이 논농사를 하고 같이 밭농사를 하고 무를 심고 배추를 심고 그리고 수확을 하고 이 중국 선종의 황금시대가 시작된 이 무렵에 보청법에 의해서 수행성들이 집단적인 생산 노동에 의해서 작업자족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죠. 인도 불교회단에서는 출간 비구성의 생산 노동을 100% 금지하죠. 오직 걸식, 탁발하고 그리고 유행하고 명상하고 이것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대 조사선에서는 매일매일의 육체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 생활을 깨닫고 확립하게 하였죠. 이건 혁신적인 의미의 불교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백장청규의 보청법을 따랐을까요? 개혁은 언제나 힘든 것이죠.
불교 전통적 교단에서는 출가 수행승들이 육체노동과 생산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 이유였죠. 왜냐하면 아주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땅을 개간해서 논과 밭을 만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땅 속에 있는 곤충이나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을 주게 되겠죠. 즉 불살생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백장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출가성의 이러한 생산 노동이 초기 불교, 다른 말하면 소성 계율에 위반되는 문제를 백장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학인이 묻습니다.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며 땅을 개간하는 일은 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장 스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제가 있다고 단정하지도 못하고 제가 없다고 단정하지도 못한다. 제가 있고 없고는 사실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있다, 없다는 모든 법에 탐착하고 물들어서 버리고 취하는 마음이 남아 삼구를 깨뜨려 마음이 허공과 같지만 허공 같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제가 없다고 단정한다. 죄를 짓고 나서도 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될 말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본래 미혹하여 살인을 하거나 나아가 서로 살인을 한다 해도 살생제라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선종문화에 쓰이겠는가. 마음이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며 허공 같다는 생각도 없는데 제가 어디에 자리하겠는가. 백장과 학인 사이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원에서의 생산노동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목을 자르고 땅을 개간하는 일은 계율상에 금지된 것으로 계율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지만 현란한 질문이죠. 그 현란한 질문을 던지는 스님과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장 스님 모두 땅을 개간하는 일은 소승 계율에 위반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백장 스님은 초목을 자르고 토지를 개간하는 노동과 계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선사상의 실천적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성과 소승의 계율을 섭렵하고 잘 절충하여서 새로운 규모를 만들어 수행에 힘쓰도록 하기, 더 깊숙이 말하면 중국의 기후 풍토와 생활 환경에서는 지킬 수 없는 소승 계율의 조목조목에 구애되어 선수행을 장애하고 교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좁은 소견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구전이나 관념의 울타리를 타파하고 현실에 근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계율관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백장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장 스님은 언제나 일을 할 때 반드시 대중보다 솔선수범하였다고 하죠. 백장 스님이 95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90이 넘은 어른이 나서서 그야말로 밭을 갈고 논을 매니까 대중들이 모두가 민망해가지고 스님의 도구를 감추어버리고 그냥 못 나오게 하셨죠. 스님 일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어찌 대중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연장을 찾다가 연장을 못 찾으면 그날 밥을 굶으셨어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라는 말이 천하에 퍼지게 됩니다. 스님께서 밥을 안 드시니까, 공양을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대중들이 스님에게 도구를 찾아주면 풀을 메고 김을 메고 밭을 갈고 밥 먹을 값을 한 다음에 비로소 공양을 드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백경스님은 자신과 동시대의 선사들이 꾸려가던 소규모의 수행 공동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청규를 최초로 불문이 아니고 성문화시킴으로써 선종을 수행 규칙과 사원을 가진 하나의 종파로 독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교단에서 출가 수행자의 생산 노동 문제는 정상적인 수행생활로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불교 교단설을 통해서 볼 때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불교적 의미의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능 스님에게서 시작하고 마조 스님에게서 완성된 은하변호, 다시 말해서 도노라고 하는 중국 선사상이 백장 스님에 가서는 외적 형식까지도 완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종은 백장 시대에 이르면 내외적으로 전성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814년 당나라 원화 9년인데 95세에 열반하십니다. 그 당시에 목종이 식명으로 시호를 대지선사라고 내렸고 탑을 씌워서 그 공적을 찬양했는데 타포를 대성보륜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백장 스님의 선법에 대해서 마조 스님과 여하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상편, 오경홍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선학의 황금시대, 이부키의 아츠시 교수가 짓고 최연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전국선원수저회가 편찬한 선원청규였습니다. 수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